매출 10억 넘었으니까 이제 법인 전환 해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 11년간 수많은 사업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놀랍게도 90% 이상이 법인 전환의 기준을 잘못 알고 계셨어요. 과연 여러분의 그 결정 정말 맞는 결정일까요? 성급한 법인 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11년간 세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업자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법인 전환의 진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가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는 지키맨 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얼마 전에 끝났죠.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얼마 전 제 사무실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작년도 매출액이 12억 정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무사님, 이제 매출액이 12억 가까이 되니까 법인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직 법인 전환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출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전환이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성급하게 법인 전환을 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법인 전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부터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오해. 매출 몇 억 넘으면 무조건 법인 전환이라는 말,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에요. 매출이 10억 원이더라도 순이익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매출이 3억 원밖에 안 되더라도 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죠. 많은 분들이 매출이라는 함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곤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는 법인 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법인에서 대표님 개인에게 돈이 나올 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게다가 법인 운영에 드는 부대 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세금과 비용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개인 사업자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이후에 법인 수익을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지 전문가와 미리 설계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오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무조건 전환해야 한다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실신고를 통해서 다양한 비용이나 공제를 더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법인 전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11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핵심 기준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순이익 규모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순이익이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라면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요. 만약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법인 전환은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금 운용의 자유도예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을 자유롭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법인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쓰게 되면 가지급금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자주 사용하신다면 법인 전환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향후 사업 계획입니다. 만약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용대가 훨씬 높거든요. 또한
나중에 자녀나 가족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법인 형태가 상속세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준은 사업자의 자산 규모와 남아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아직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많이 남아있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해요. 이때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법인 전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법인 전환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순이익이 클수록 세금 절약 효과가 커지는 건 맞아요. 실제로 저를 통해 법인 전환을 한 대표님 중에서는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둘째, 대외 신용도가 향상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죠. 특히 B2B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처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접대비라든지 복리후생비 등을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운영 비용이 증가해요.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전환 수수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세무사 비용, 등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복잡한 운영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각종 페이퍼워크도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넷째,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빼낼 때 배당으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단점들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전환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항목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중에서 4개 이상 체크가 되었다.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3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고, 2개 이하라면 아직은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법인 전환의 진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 전환은 단순히 매출만 보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상황, 앞으로의 계획, 자금 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 법인 전환과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는 지키맨 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